세 번째, 뇌수막염 예방주사. 살면서 한 번만 맞으면 예방된다. 뇌수막염 예방주사, 그 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들어봤습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 맞으면 아예 안 걸리나요? 뇌수막염 예방접종 맞으면 100% 예방되는 건가요? 네 번째, 뇌수막염 예방주사. 맞으면 100% 예방된다. 이전에 뇌수막염 걸렸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뇌수막염 걸렸던 사람은 평생 면역이 되나요? 재발하면 다시 예방접종 해야 되나요? 다섯 번째, 뇌수막염.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다시 예방접종 해야 된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의 궁금증도 들어볼까요? 만성질환 있는 사람도 뇌수막염 예방주사 맞아도 되나요? 금기사항은 없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여섯 번째, 뇌수막염 예방주사. 만성질환자들 조심해야 된다.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뇌수막염 예방주사 맞은 뒤 부작용은 없나요? 뇌수막염 예방주사 같은 건 거부 반응이 없나요? 마지막, 뇌수막염 예방주사. 부작용이 있다. 뇌수막염 예방주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뇌수막염 예방주사 궁금증들 핵심만 추려서 차트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아기 때 맞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따로 맞아야 하나요?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예, 유 교수님. 이재익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폐렴 구균하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료로 맞고요. 3회, 4회 예방접종으로 완료가 됩니다. 근데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진행이 빠른 이것은 선택접종으로 별도로 접종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3, 4회 또는 2회, 성인에서는 1회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 정도 됐는데 옛날 걸 맞았으니까 언제 그럼 접종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살 때쯤? 그 10세라고 하면은 2회 접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접종 간격은 이제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접종 간격을 갖고 2번 정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송 끝나고 권영찬 씨랑 저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의 상의가 먼저인데. 네, 두 번째 볼게요. 아기들 말고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다시 꼭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폐렴구균도 그렇고 뭐 수막알균도 그렇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들도 이제 2세 이상이더라도 일단은 보채결핍이라 그래서 면역 성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장 절제를 뭐 교통사고 때문이든 어떤 수술 때문에 비장을 절제한 분들을 꼭 맞게 돼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수막알균 같은 경우는 수막구균 또 수막알균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수막알균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 뭐 이제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이제 수막알균 벨트라 그래서 수막알균 뇌수막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가는 경우 아니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고위험군일수록 어른들도 방심 말고 미리미리 챙기셔야겠고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한 번 맞으면 평생 예방되나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주기별로 맞아야 될까요? 한 번만 맞아도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어렸을 때 4번이나 3번 맞은 사람들은 이제 10살 이상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번 정도 더 맞는 거로 끝내시면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이상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폐렴구균도 마찬가지고 수막알균도 마찬가지인데 다 한 번 맞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장을 절제한 경우에는 요새는 2번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2회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뇌수막염 예방접종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100% 뇌수막염 예방되는 건가요? 사실은 궁금한 게 질문이에요. 왜 독감 예방 주사 맞더라도 물론 약하게 걸리지만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안 걸리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100%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률을 낮추고 그것으로 인한 합병을 줄이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방 접종을 스케줄대로 잘 맞으시면 80% 정도 항체가 생기고요. 네. 건강한 분들은 95%까지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혈청형이 A, C, W 135, Y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혈청은 예방 접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B, 우리가 A, B, C, D 할 때 바나나의 B형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 국내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방역이나 위생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100%는 아닐지라도 위험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 이건데요.
뇌수막염 한 번 걸렸던 사람 평생 면역이 되나요? 다시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요? 이 뇌수막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홍역도 2번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뇌수막염을 앓고 또 걸리시는 분들인데 바이러스성인 경우는 여러 차례 걸릴 수도 있고요. 세균성 같은 경우는 걸렸다가 다른 세균으로도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낮거나 또는 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궁금증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뇌수막염 예방주사 맞아도 되나요? 금기사항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감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아야 되는 분들이고요. 오히려 금기사항은 거의 없는 백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실 때 만성질환 있는 분들 맞으셔야 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있는 분 꼭 접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수막구균도 그런 만성질환이 있는데 그런 집단 생활을 하신다든지 외국 여행을 앞둔 분들은 꼭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꼭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으려고 해도 혹시나 이거 나타날까 봐 걱정하셔요. 예, 볼까요? 뇌수막염 예방주사 맞은 뒤에 부작용 혹시 있지 않을까요?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교수님. 이제 그 수막알균 이제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아주 중증 부작용은 전혀 별로 없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연역원성을 좀 강화시켰기 때문에 접종 부위가 좀 뻐근하게 아프거나 부어오른 수준 정도 아니면 약간 으슬으슬거리거나 미열이 나는 수준 정도의 부작용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볍게 넘어가니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예방접종 예전에 혹시라도 맞았는데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다든지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있었던 분들은 이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아나필락시스? 뭐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배우 이름도 아니고. 그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갑자기 쇼크가 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방접종을 맞다가 가끔 그 예방접종 성분 때문에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쇼크가 그 왜 벌 쏘였을 때 갑자기 이렇게 확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아나필라시스. 그런 거. 어쩌면 두 분이 내가 놓친 걸 딱딱 집어주시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10살, 7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2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내가 만약에 독감 예방을 안 했어요, 접종을? 그러면 오늘 그거랑 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같이 맞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맞아야 되는 겁니까? 같이 맞아도 됩니다. 예방접종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백신이라고 하는 그 생균을 약독화해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 맞고 4주 후에 맞아야 되는 그런 규칙 또는 같은 날 맞는데 이거는 단백 접합 백신이어서 어떤 예방접종이랑 같이 예방접종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맞으면 이렇게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병원을 이제 여러 번 가서 나눠 맞는 편인데 가족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동안 백신 맞은 그 경력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네. 지금 10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티봇 궁금증 좀 보겠습니다. 네, 서당님. 한 달 후에 손자가 태어날 텐데 신생아가 바로 맞아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만 55세까지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고요. 소아청소년과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생후 2개월 때 예방접종 우리가 DPT 폴리오라고 하는 소아마비 100일의 예방접종 맞으실 때 일정을 조절해서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풀어볼까요? 예. 행복한 하루님께서 40분 내주셨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35이 넘었는데 뇌수막염에 걸려서 다행히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 머리가 아프고 하는데 예방접종 해야 될까요? 아마 바이러스성 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교수님 어떨까요? 네, 일단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거의 남기진 않는데요. 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머리가 띵하거나 좀 두통이 잦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없는데 근데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뭐 집단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라면 이제 뭐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